자, 준혁아 힘들지? 응? 괜찮으면 한 해 더 하든가. 힘들어야지. 오래 하고 끝내세요. 그렇지? 열심히 안 하면 뭐가 문제인지 알아? 마음에 안 드는 대학에 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안 나와도 내가 졸라 열심히 했으면 그래도 다닌다고.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라고 그래도 좀 뭐랄까 애착까지는 아니어도 뭐 아쉬운 건 없다 뭐 이런 자기 만족 레벨이 어떻든 자기 만족이 돼야 되는데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자기가 열심히 안 하면 비싼 돈 내고 들어가서 또 반수학과 또 이지랄 한다니까. 그러니까 꼭 좋은 대학에 가라 이 소리가 아니고 아쉬움이 없게 좀 열심히 하시라고요. 안 그러면 또 깝쪽대요 또.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은 각자 다 다르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결과 나오는데 맞춰서 가면 되는데 열심히 안 하면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선생님도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별로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재수 없을 수 있겠지만 영어랑 수학 말고는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했어요 그냥. 그래서 어찌 서울에 어떤 이상한 대학에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1년 하고 때려쳤죠. 그래서 머리 깎고 기숙사학원에 갔어요 내 발로. 다행히 뭐 운 좋게 결과가 나와서 좋은 학교에 갔지만 그럼 3학년 때 잘하면 되잖아 열심히. 그지? 3학년 때 열심히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냥 와가지고 1교시만 하고 밥 까먹고 도망 나가서 요락실 가고 당구 치고 그러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처음에 현역으로 들어간 데를 반수의 도약으로 삼아 뭐 이러지 말고. 돈이 많이 들어요. 경제도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 위도에 맞춰서 가야지. 더 남쪽으로 가. 우리는 이미 중부지방에 살고 있잖아요. 더 남쪽으로 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위도를 높여서 하겠습니다. 레벨 2 갑니다. 3번하고 4번이 있죠? 자, 둘 다 3번 컷으로 봅니다. 3번, 4번. 3번에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에 여백이 있으니까 위에 여백을 왼쪽, 오른쪽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3번을 쓰고 하나는 4번을 쓰고 하시면 되겠어요. 시작합니다. 3번 읽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문제 2개 있죠? 나눠서 3번 쓰고 4번 쓰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문제 읽을게요. x에 대한 방정식. 자, 고씨가 한 개의 실근만을 갖도록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써봐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내기 좋거든요. 문제도 짧고 그죠? 애들이 뭐 개념이 있나 뭐 물어보면 딱 좋은 문제예요. 써보겠습니다. 4의 x 마이너스 2의 a 빼기 2의 2의 x 더하기 a의 제곱 빼기 4의 a는 0. 이게 그래프의 개형을 묻거나 이런 식의 질문이면 치환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치환을 하면 안 돼요. y는 a의 2x 빼기 2배 ax 이렇게 생긴 애랑 자 t제곱 빼기 2t랑 그래프가 같아요? 미쳤습니까? 이건 지수함수고 이건 2차함수예요. 다항함수라고. 근을 우리가 구하는데 좀 편하게 하잡시고 하는 거지. 둘이 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치환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자, 한 개의 실근만을 가져라. 이게 질문입니다. 한 개의 실근. 그랬을 때 A의 뭐 범위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정수 A 값의 합은 같은 말입니다. 그죠? A의 범위는. 시작하죠. 치환해서 하는 게 뭐 당연해 보입니다. 그죠? 치환을 해서 가보자. 2x를 내가 t라고 치환하겠다. 치환할 때 뭐가 생겨? 반드시 범위를 써줘야 됩니다. 범위를 쓴다고 사실 제 문자의 사용료를 다 낸 건 아니에요. 최소한의
최소한의 예의 표시가 범위입니다. 아시겠어요? 최소한의 예의 표시가 범위예요. 그것도 안 하면 지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자. 이런 말은 뭐 안 써도 되지만. 자, 그러면 자, 쟤를 뭐라고 부를까요? ft라고 쓰면 돼요. ft는 2의 t죠 그냥. t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더하기 a 제곱 빼기 4a 이렇게 써서 마치 이차함수처럼 보이지만 이건 우리가 근이 몇 개냐 이런 걸 따지기 위한 위함이지 그래프가 원래 거랑 얘랑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썼죠? 자, 그 다음에 근을 우리가 한 개 가진다고 했으니까 다만 주제는 이겁니다. 앞에 보세요. t가 양수일 때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얘가 지금 근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퀄 0이라고 놓는다면 판별식이 써지면 되는 거예요? 판별식은 어느 때 쓰는 거예요? 쉽게 물어볼게요. 이거 d가 0보다 크다. 한 개의 실근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d가 0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얘가 말하는 한 개의 실근이라는 건 범위가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개의 실근일 수 있어요. 여기서 잘릴 수 있거든 그래프가. 그죠? D한테 물어보면 두 개라고 그러거든? 근데 실제로 범위를 반영하면 한 개일 수 있다고요. 그런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한 개의 실근, 중근이구나. D 이퀄 빵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쩌라는 거냐? 그래프의 개형을 다 보셔야 됩니다. 일단 얘하고 무관하게 T축하고 얘하고 몇 번 만나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을 조사를 합니다. a-2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빼기 4a 하면 이게 답이 4가 나와서 그냥 당연히 양수가 됩니다. 됐죠? 따라서 결론 어떻게 내면 됩니까? 여기서 이제 부분 점수를 받게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내는 거죠? D가 0보다 크니까 결론이 뭐예요? 근데 한 개의 실근만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결론은 뭡니까? 이걸 방정식으로 보면 분명히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와요. 한 개의 실근이랬잖아. 그럼 결론 뭐라고 내야 돼요? 한 근은 뭐지? 말해봐. 양수. 그죠? 다른 한 근은 말해봐. 다른 한 근은 말해봐. 요거에 벗어나야 되니까. 다른 한 근은 0 이하 이렇게 써야죠. 0이어도 답이 안 되는 거니까.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요 문제에서 절반 이상의 부분 점수예요. 다른 한 근은 양근, 다른 한 근은 0 이하의 근이다. 그럼 얘네들을 한 번에 우리가 근의 분리를 해결하기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자, 한 근은 0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해요. 한 근은 양근, 양수.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니? 생기나 마나 0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a제곱 빼기 4a가 당연히 0이 돼야 된다. 맞죠? 그리고 이제 a는 0 또는 4가 나오는데 구해보시면 알겠죠? 이쪽은 결론이 뭐가 납니까? 자세한 계산은 생략해도 돼요. 그래도 써보면 t제곱 빼기 더하기 4t네요. 여긴 나머지 한 근이 음근이죠. 한 개가 음근이 나오고요. t에다 a에다 4를 넣어주시면 t제곱 뭐야 이거? 근계수 관계 따질까 그냥? 그게 낫겠다. 근계수 관계를 살짝 보시면 근계수 두 근의 합은 하나가 양근이 나와야 되니까 두 근의 합은 a 빼기 2죠. 2배. 여기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 맞습니까? 네, 그래서 4만 우리가 픽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써주시면 요거는 버린다고 써도 되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진술하시면 가타부타 뭐 길게 안 써도 되죠. 요 기호 생각나시죠? 왜냐하면 두 근의 합이 2의 a 빼기 2인데 그거 양수해야 된다. 한 근이 양수니까. 한 근은 0이고. 그래서 이건 버리고 내가 요건 가져간다. 됐죠? 그래서 a 이퀄 4는 답이 됩니다. 두 번째, 한 근은 음수, 다른 한 근은 양수.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조건을 뭘 붙여야 되죠? 아시는 분? 한 근은 음수해야 된다. 한 근은 양수해야 된다. 조건 뭐 붙여야 돼요? 배수적으로 해결하려면
두근의 곱이 음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그죠? 그래프로 해결하려면 0이 여기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음근이 생기고 양근도 생기는 거니까, 맞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더 범위가 넓죠. 이렇게 하면 F0를 계산해서 걔가 0보다 작으면 되겠다. 그럼 양쪽에 음쪽이 하나씩 걸칠 수밖에 없게 되죠. 얘가 아래로 볼록인 건 분명하니까요. 두근의 곱 쓰셔도 돼요. 같은 얘기죠? 이게 두근의 곱하고 같은 시간이에요? 얘가 음수면 되겠다. 그래서 A는 0하고 4, 4를 우리가 답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럼 1번도 답이고 2번도 답이에요. 그죠? 합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짧게 쓰시려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1번 그리고 by 1번, 2번에 의하면 네, A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뭐 깎일 게 없죠. 됐습니까? 자, 근데요 선생님이 다른 답을 하나 좀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요거는 짧아요. 그 문제 옆에다 쓰셔도 됩니다. 3번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필기한 요 아래쪽에 여백이 있으면 이어서 쓰시고, 아니면 뭐 3번 옆에다가 조그맣게 메모해 보세요.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더 길어요.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자,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앞에 보세요. 돼요.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았더라면, 후회하는 말투 아닙니다. 네.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된다는 걸 알았다면,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았다면, 이쪽이 중요해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문제를 주는 게 더 일반적인 풀이입니다. 그죠? 근데 인수분해가 되는 걸 어쩌다 알았다면 어떻게 되는지, 인수분해가 여기가 A 빼기 4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A 더하기 4니까 될 수 있죠. 얘 마마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2A 더하기 4로 되잖아요. 맞아요? 맞냐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4니까 맞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았다면 T는 그냥 A하고 T는 A 빼기 2라고 돼버려요. 그죠? 근데 지금 한근은 큰 근은 이게 양수가 돼야 되고, 요거는 0 이하가 돼야 되고, 그죠? 0 이게 미안합니다. 얘가 작은 근이죠? 얘가 0 이하가 돼야 되고, 얘는 양수가 돼야 된다. 요 두 조건만 우리가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큰 근, 작은 근이라는 크기가 명확하잖아요. 맞죠? 맞아요? 이 결론은 우리가 그대로 써야 되고, 그죠? 이건 우리가 그대로 써야 되고. 그래서 A는 양수가 돼야 되고, and 그리고 A 빼기 2는 0 이하가 돼야 됩니다. 무슨 A 빼기 4? A 빼기 4네요. 미안합니다. A 빼기 4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맞추면 0보다 크면서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나와요. 됐죠?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가면 더 빠르죠.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출제자가 입장에서 더 체크할 게 많죠. 얘가 뭘 좀 아는군 이라고 체크할 게 많아서 이쪽 풀이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됐죠? 이건 하필 인수분해가 되는 쉬운 케이스여서 그랬던 거예요. 이해 가셨죠? 4번으로 갑니다. 부지런히 가자. 문제 읽을게요. 두 상수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님, 뭐 밑에다가 쓰려는 모양이죠. 그리고 B에 대하여 y는 로그 ax 더하기 b 하고 y는 2x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5a, 5b가 루트 5다. 이때 a하고 b를 찾아라. 이게 질문입니다. 그죠? pq를 굳이 얘가 언급하는 건 뭐 주관식 답임에도 불구하고 OMR로 처리하려고 그러는 출제자 편의 상황이고요. 우리는 a, b 찾는 게 목적입니다. 자, A가 1보다 크다, 작다 이런 말 안 했죠? 안 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로그함 주제 파악 됐어요? 로그 함수하고 y 이퀄 2x하고 두 번 만나야 되는데 봐봐.
로그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애면 2x하고 두 번 만나는 거 가능하죠? 이렇게 내려오면 2x하고 두 번 만나는 거 가능합니까? 아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가정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이거 원점에서 뭐 어딜 지나냐? 근데 이게 좌우로 마구 이동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쯤 걸칠 거라는 걸 이게 짐작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결정적인 단서가 이겁니다. y는 2x라고 했을 때 원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a, 하나를 b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5a하고 5b하고 둘 다 루트 5래요. 기울기가 이가 되게 다식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로그 함수는 뭐 이렇게 됐다. 여기가 원점이겠죠. 얘가 a고 얘가 b고. 그러면 이 기울기가 2인데 거리가 루트 5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야, 이게 기울기가 2인데 거리가 루트 5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한 칸, 여기 두 칸. 이거 그냥 바로 알아야지. 그렇지 않나요? 루트 5라고 여기 1대 2니까 이거 한 칸, 여기 두 칸입니다. 그냥. 자, 그럼 뭐가 나와? A점 좌표가 1,2라고 나오는 거라고요. 기울기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B는 반대겠지 뭐. 두 칸 가서 한 칸 가서 역시 두 칸 가는 거. 기울기는 똑같은 거니까. 좌표로 따지면 한 칸 뒤로 두 칸 아래로. 마일 콤마 마 2가 되겠지. 좌표가 나와버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점, 우리가 단서 두 개가 생겼는데 지금 곡선의 이름을 보면 미정계수가 몇 개 있어요? 스몰 a도 모르고 스몰 b도 모르죠? 그러니까 두 개 단서를 두 개 범위 찾는 데 쓰면 끝나는 거죠. 끝났습니다.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그죠? 이거 별로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그냥 문제를 스케치하고 답을 후루룩 쓰는데 사용한 그림입니다. 씁시다. 이런 키워드를 쓸게요. 자, 그냥 써. A, B는 Y는 2x 위에 있고, 그죠? A, B는 Y 이퀄 2x 위에 있다. 곡선 위의 점을 얘기하지 말고 직선 위에서 얘기하라고요. 그게 쉽잖아요, 그죠? 직선 위의 점으로 인식하라고요. 어차피 만난 점을 우리가 언급하고 있으니까. OA, OB가 루트 5이므로, 그죠? 이므로. 자, 점 AB는 자 1,2 마일 콤마 마이. 그냥 텍스트로 보는 게 더 쉽죠? 두 점 중 각각 하나씩. 누가 A고 누가 B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A고 누가 B인지는 모르겠다. 됐죠? 즉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B는 1, 2 마일 지난다. 끝났습니다. 대입해서 연립 풀면 되죠. 그 다음부터 뭐 편하게 기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는 로그 A의 1 더하기 B. 그래서 A의 제곱은 1 더하기 B. 식을 이렇게 병렬로 써주세요. 그래야 보는 사람도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어차피 얘도 대입할 거면 그 밑에다가 줄 맞춰서 써주는 게 좋죠. 여기서 얻은 것은 A의 마이너스 2가 마일 더하기 B다. 둘을 연립 풀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빼버릴까요? 이것도 사실은 계산이죠. 그죠? 1, 2라고 하고 1번, 2번을 연립하면 그리고 나서 뺀 모양을 쓰면 되죠. a제곱 빼기 a 마이너스 2는 2다. 예요? 질문 여기서 살짝 질문에서 뭘 물어봤죠? a제곱하고 b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a제곱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죠? 이 질문에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상황도 여러분들이 자주 만날 거예요. 1뿔마 루트 2 마이너스 2는 탈락입니다. 왜 그렇죠? 이유를 바로 써버리세요. a제곱은 당연히 양수니까. 왜? 밑에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털고 가요. b는 어디 가서 묻죠? 자, 1번에 의하면 a제곱을 1 더하기 루트 2라고 놨으니까 b는 루트 2다. 산수는 생략. 그래서 a제곱 b라고 물어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뭐 이중분호 풀 필요는 없으니까요.
1 더하기 루트 2의 루트 2니까 2 더하기 루트 2입니다. 그래서 P 더하기 Q는 연말을 P, 연말을 Q라고 읽고 있는 것 같으니까 3이 나오겠죠? 됐어요? 5번하고 6번을 쓰겠습니다. 5번은 1분 컷, 6번은 3분 컷입니다. 읽어봐요. 집중하라고 이씨. 틈만 주면 멍 때리고 이씨. 저요? 아니야? 아니면 돼. 억울해? 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아요. 넘어가. 읽어보라고. 5번 읽어요. 1분 컷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암산하고 끝낼 수도 있지. 원영이 답이 뭐 같아요? A가 나와요? P나 Q는 나와요? P나 Q가 나온 사람 뭐 손을 굳이 쓰지 않고도 준혁이 혹시 보여요? P나 Q가? 규원이 혹시 보여요? P나 Q 말해봐요. 아는 거. Q는 당연히 2죠. 그죠? P가 1인 걸 알면 됩니다. 그럼 끝난 거죠. 저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은선 혹시 봤어요? P나 Q 보여요? 그죠? 보일 수 있다니까요. 5번 해볼게요. 어떻게 뭐 보인다는 거냐? 암산 잘해서 좋겠다. 그게 아니고요. GX란 저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지만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프 살짝 알려드리면 절대값만 나오면 부담이죠. 정말 절대값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면 둘로 나눠요. 양수일 때는 이거, 그지? 음수일 때는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여기는 좌표가 얼마야? A 더하기 1입니다. 원래 1인데 A만큼 올린 거니까, 그죠? 이 정도 올라갔다 치면 뭐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y = 3이라는 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맞죠? A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미정이야. 그런데 gx는요 아직 필기하는 거 아닙니다. 로그의 2의 절대값 x인데 얘는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죠? 따라서 얘가 y = 3하고 만나는 건 무조건 두 개예요. 빼박이지 그럼. 그죠? q가 2라는 거야 그냥. 그래서 p는 1일 수밖에 없고 여기 걸리는 거죠. 끝! 수능에서 맨날 나오는 상황 이런 거 아니에요? 딱 걸리는 상황. 어쩔 수 없는 빼박. 어쩐지 의심스러운데 뭐 그런 거잖아. 여기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긴 잘 모르겠다. 얘가 두 개고 한 개여야 세 개가 되는 거지. 끝났습니다. 정리할게요. 답 써드립니다. 자, 거기까지 인사이트가 갔으면 필기할 때 좋은 단어는 이겁니다. gx는 우함수니까 gx는 우함수고 x가 0보다 크다 해서 증가합니다. gx 보이시죠? 그래서 y = 3과의 교점은 어쩔 수 없이 두 개입니다. 이런 근거를 대면 출제자가 아무 시비 못 겁니다. 우함수고 짜시만한 y축 대칭이고 0보다 큰 데서 무조건 증가함수다. 뭐 y = 3 이거죠. 미안해. 이거 무조건 두 번 만날 수밖에 없다. 됐죠? 네. 그래서 q는 2고 어쩔 수 없이 p는 1이다. 다음 설명 끝났어요. 설명 끝났어. 따라서 fx와 y = 3의 교점은 1개. 그래서 저기 걸려있는 점 a 더하기 1이라는 것이 3, a는 2.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본 것은 g의 a제곱인데 이건 사실 g의 4니까
G가 생긴 걸 보면 2라고 쓰고 끝납니다. 6번입니다. 자, 어디를 뚫고 들어가야 될지 쳐다보세요 빨리. 시간이 못 들어가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불러당 풀어야 되겠다. 6번. 자, 보면서 읽을게요. y는 2분의 1x 보이시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x 보이시죠? 얘네들은 서로 수직입니다. 한편 로그 p의 x 오른쪽에 그래프 보이고요. 그래프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x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은 그 두 번째 로그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하고는 x도 부호가 바뀌었고 y도 부호가 바뀌었다고 보여지니 이건 원점 대칭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두 개의 로그 그래프 보이시죠? 걔네들은 원점 대칭입니다. 180도 돌리면 되는 거죠. 그럼 그림이 매우 아름다워졌습니다. ABCD는 원래 90도씩 돌아가는 데다가 두 개의 곡선은 180도 대칭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 돼버렸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ABCD가 반지름 길이 R인 한 점 위에 모였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OA, OB, OC, OD 다 같다는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반지름 R로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 같습니다. 결국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A점에다 뭐 좌표를 붙이면 그거 가지고 B, C, D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거리 재면 끝날 것 같습니다. 됐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그냥 책에 있는 걸로 쓸게요. 문제는 뭐 논리적으로 공격받을 구석이 없게끔 잘 쓰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쓸게요. 두 곡선은 원점 대칭. 우린 지금 사방 다 대칭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AC 또한 AC와 BD도 AC, BD도 원점 대칭. 이런 표현은 좀 혼동 없게 써주세요. A하고 C가 대칭이고 B하고 D도 원점 대칭이다. 그림을 참고로 하면 뭐 이런 진술도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의 중심은 원점. 됐죠? 그래서 OA와 OB가 같다. 일로 파고들면 됩니다. 됐지? 또한이란 말을 한번 썼으니까 한편 OA가 OB랑 직각이므로 한편 이런 말도 좋고 여기서 이런 말도 좋네요. 여기서 OA, OB가 직각이므로 이므로란 말은 원래 필요 없어요. 수학 시간에는 어차피 윗줄이 근거가 돼서 다음 줄을 쓰는 거니까. 좌표 이름만 씁시다. A 좌표는 뭐라고 쓸래요? 책 보면서 봐봐요. A 좌표 써봐. 직선 이름이 2분의 1x라고 뭐라고 쓸래? K, 2분의 1 K요. 그러지 말고 계산하기 좋은 사람이 아니면 계산하는 게 뭐 취미인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게 낫죠? B점 좌표 뭐라고 써질까요? 그럼 직각이니까 말해봐. B점 좌표 뭐라고 쓸까? K, 마이너스 2K라고 쓰면 되죠. 원점에서부터 거리 같거든요. 괜찮죠? 괜찮아요? 그리고 다음 K는 양수라고 써주시면 네, 흠잡을 데가 없죠. 다음 이어서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써도 되죠? 이제 집어넣어야죠. 곡선을 아직 활용을 안 했잖아요. 자, 집어넣어봐요. A라는 점은 어느 곡선 위에? 로그 P의 X 위에 있어요. 그래서 K가 로그 P의 2X 2K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P의 K가 2K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1번이라고 쓰고 한편 K, 마이너스 2K는 왼쪽에 있는 곡선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K는 로그 P의 K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이 점 집어넣는데 나 틀렸나? K를 왼쪽 미안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똑같이 넣어야 되죠? 그렇죠? 오른쪽 곡선에 다시 한번 넣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아까 오른쪽에 있는 그 곡선에 넣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P의 마이너스 2K는 K 요거 2번이라고 합시다.
얘네들이 연립해버리면 이렇게 대체하면 돼요. 1번, 2번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이 지수를 없애버리는 게 낫겠죠. 그죠? 이걸 여기다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2K의 제곱분의 1이 K가 됩니다. 그래서 K 세제곱은 4분의 1이다. 여기까지 오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R제곱이라는 건 사실 5A의 제곱이니까 이게 A좌표고 5개의 K 제곱이거든요. 그지? 네. 그러면 5라고 하시고 이 녀석의 3분의 2승입니다. 4분의 1의 3분의 2승. 됐지? 네. 그러면 이건 5에 자 뭐라고 쓰면 되겠니? 5에 상관없어. 지금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R의 6승은 여기까지 가서 생각합시다. 그죠? 5의 3승 맞죠? 요거 R 제곱이 세제곱을 해야 되니까 4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16분의 125. (7번) (8번) 하겠습니다. 오씨 5시에 벌써. 자 7번 5분 컷이고요. 8번은 뭐 계산 때문에 3분 컷. 5번 5분 3분 7번 갑니다. 읽읍시다. 별거 없어요. 오늘 나온 문제들 중에서는 그래도 어려운 문제일까요?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10승이 1.28의 n승보다 작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야 됩니다. 지수함수가 다항함수를 이기는 건 당연하다고 보셔야 된다니까. 오케이? 말뜻을 이해하세요. n의 10승이나 되지만 지수함수잖아. 1.28로 밑이 큰 게 아니지만 그래도 지수함수니까 다항함수 정도는 이길 거다. 언젠가는 이겁니다. 됐지? 자, 그 최소의 n을 자연수입니다. 최소의 n을 k라고 하고 싶다. 근데 k를 범위를 잡아라가 질문인데 굉장히 특이하게 물어봐요. k를 이렇게 물어봤죠. 2의 m승, 2의 m 더하기 1승.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표기야? 전문용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투베이스 형식이라고 합니다. 2를 기반으로 한 숫자로 이해한다는 거지. 말을 바꾸면 이진법으로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또 바꾸면 밑이 2인 상태의 로그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걸 얘가 암시하는 겁니다. 됐나요? 다시 2를 베이스로 해서 지금 얘가 표기하고 있다. 이건 다른 말로 이진법 표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밑이 2인 로그를 언젠간 우리가 쓰게 될 것이다. 쓸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됐니? 진행합니다. 로그 2는 고맙게도 0.3으로 쓰랍니다. 출발. n의 10이 1.28의 n승보다 작다. 하나 둘 셋 넷 넣어보면 당연히 아니겠지만 여기 숫자가 커지면 지수함수가 이길 거예요. 힌트를 우리가 이해했다고 치고 밑을 로그 2로 깔겠습니다. 로그 2의 10의 n승. 양변에 그냥 밑이 10인 로그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여기로 가기가 어려워요. 오케이? 그래서 로그 2의 1.28의 n승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는 로그 계산 해보세요. n 로그 이 뭐야 이거? 바꿔 썼네. 미안합니다. n의 10승이죠. 10 로그 2의 n승. 그 다음에 1.28의 n은 어떻게 처리하니? 여기서 로그 2의 1.28 잠깐 계산해 볼게요. 로그 2의 1.28 하실 수 있죠? 얘는 로그 2 그 다음에 로그 128 빼기 2 맞죠? 2가 아니고 맞죠? 지금 밑이 10입니다. 조심해. 왜냐면 실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문제에서 로그 2라는 상용 로그를 줬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야? 7 로그 2예요. 0.3 빼기 2 0.3 0.3분의 0.1입니다. 3분의 1이에요. 됐지롱? 결국 이렇게 써지네요. 10 로그 2의 n 이것이 3분의 1의 n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 n은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됐니?
자, 이 부등식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요걸 만족시키는 n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작은 거.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지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대수적 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풀이가 있습니다. 됐어요? 둘은 아예 다른 거예요. 대수는 뭐냐면 이제 방정식 혹은 부등식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은 뭐예요? 뭐 함수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래프 그게 이쪽입니다. 둘은 좀 다르거든요. 자, 여러분들 로그 함수 무슨 함수라고 배웠어요? 이거 초월함수라는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애를 초월함수라고 해요. 초월함수가 무슨 뜻이냐면 다항방정식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다항방정식이 해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해로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초월함수가 있고 다항함수가 있죠. 이걸 대수적으로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돼 있어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것 같아요? 너 잘났다 씨 그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풀어서 멋진 이런 일반적인 해가 나오는 것은 시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됐냐? 이게 이쪽에도 n이거나 2차식, n이거나 1차식 여러분들 풀려고 시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삼각함수, 다항함수, 삼각함수, 뭐 로그함수, 다항함수, 지수함수, 다항함수 이렇게 써 있으면 시도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 둘, 셋, 넷 넣어서 찾으라는 겁니다. 졸지 말고 졸리냐? 빨리 관뚜껑 들어가서 관뚜껑 닫든가. 인생 짧아요. 훌라동 갑니다. 나중에 편히 쉬세요. 왜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러지? 한국에서 태어나길 잘했습니까? 아니면 운이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프지 않지. 응? 윤희야 씨 아프리카에 태어났어 봐. 물도 못 마시고 30km씩 걸어가야 되는 거. 다이아몬드 죽겠다고 총싸움하고 막 그래야 돼. 어떻게 하라고? 대입하라고. 누굴 대입할래 이제? 말해봐. 얘가 정수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뭘 대입해 n에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본 답을 좀 보세요. 여기다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넣을 거야? 잘 생각해봐. 지금 n에다가 넣어라 라는 말은 이해가 됐으니까 뭐부터 넣기 시작할 거냐고. 2, 3, 4, 5, 6 이렇게 할 거야? 질문을 생각해 보라고. 뭘 넣어야 돼? 이런 걸 넣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렇게 넣기 시작하는 거라고. 다 질문이 그렇잖아. 질문. 됐냐? 질문이 그렇잖아요. 자, 넣어봐. 성립해 안 해? 성립해 안 해? 시간 관계상 넣었다고 치고 자 2에 4, 2에 5, 2에 6 여기까지도 이제 성립 안 합니다. 성립 안 하고 그럼 n에다 2에 7 넣어볼게요. 조심스럽게 넣어보면 좌변은 뭐가 돼? 70이 되죠? 우변은 뭐가 됩니까? 3분의 1에 2의 7승 얼마야? 128입니다. 그럼 성립해 안 해? 여전히 성립 안 하죠. 됐죠? 그럼 n에다가 2의 8승을 넣어보자. 그럼 80이 되고 3분의 256이 되니까 네, 처음으로 이제 성립하게 됩니다. 됐지? 처음으로 성립하게 돼. 그럼 우리가 찾는 답은 2의 7승과 2의 8승 사이에 있다는 거죠. 처음으로 성립하게 되는 그 녀석은. 그래서 m에다가 이제 7이라는 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윤이 이해 갑니까? 답을 물어본 형식에 좀 집중하세요. 얘가 투 베이스로 물어봤으니까 2 베이스의 숫자로 물어봤으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서 접근하는 겁니다. 됐나요? 8번은 쉬우니까 생략할게요.
직접 해보세요. 뭐 기본 문제밖에 안 돼요. 레벨 3으로 가겠습니다. 바쁘다. 1번이에요. 문제 읽으세요. 지워도 되겠죠? 이쪽은. 자, 기억, 니은, 디귿 써있나요? 1분 컷, 1분 컷, 5분 컷입니다. 가나다. 시작합니다. 1번. 문제에서 그림을 줬습니다. y는 2의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절대값. 그게 지금 꺾어진 그래프 걔예요. 네, y는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2분의 3. 그게 살짝 올라간 감소하는 지수함수 걔 같습니다. 그쵸? 자, 이때 교차점 P가 있고요. 교차점 Q가 있습니다. 왼쪽에 거부터 x1, 오른쪽에 걸 x2라고 얘가 부르기로 한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이 녀석은 이렇게 됐고요. 지수함수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2분의 3. y는 요 녀석이 2의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절대값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쪽 함수하고 이쪽 함수는 이름이 다르죠, 그죠? 이 녀석은 아예 2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 녀석은 y는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여기서 막 그래프가 이름이 바뀌니까요.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 이름이 달라요. 자, 이 녀석을 우리가 x1, 이 녀석을 우리가 x2라고 부르고 얘를 p, 얘를 q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문제 잘 보십시다. 기억 니은은 별거 없습니다. 가자. x1은 마 2보다 크다. 어떻게 입증하죠? x1은 마 2보다 크다. 어떻게 입증하죠? 쉬운 질문이잖아. 기억이잖아. 기억.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여기다 넣어보는 게 제일 좋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건데, 마이를 넣었을 때 요 그래프하고 마이를 넣었을 때 요 함수값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죠. 됐죠? 해봐요. 기억. 계산해줘 빨리. 기억. 자, 이름 좀 붙일게요. 편의상 fx를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붙이겠다. 저 왼쪽 거 그래프예요. 위에 있는 그래프. 그 다음에 gx를 마 3x 더하기 2분의 3이라고 부르겠다. 함수 이름을 내가 명명하면 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얘기해요. 절대값만 지웠대요. 내가 뭐라고요? 절대값만 지웠대요. 절대값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요 그래프의 이름은 얘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의 이름은 얘다. 선생님 이름 다르게 썼잖아요. 됐습니까? 네, 그렇게 쓴 거예요. 준수 알아듣겠죠? 네. 그래서 요 녀석만 문제는 F란 말은 안 썼어요. 절대값 벗긴 저 왼쪽 부분만 내가 F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F 마이하고 G 마이를 비교하겠다는 나의 진술 시작하면 되죠? 그럼 요거는 4 빼기 2니까 뭐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G-2는 8 아닙니다. 마이너스 8분의 1인가요? 아니 3의 마이너스 9분의 1이겠네요. 더하기 2분의 3이다. 산수는 생략하고 18분의 25. 따라서 누가 크다? F가 크니까 사실이다. 됐죠? 네, 그래서 참이라고 얘기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F-2가 G-보다 크니까 그래프상 분명히 줬을 때 F가 위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 X1 첫 번째 교차점 X1보다는 왼쪽에 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1은 마이보다 크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재료가 돼서 쓰여질 수 있어요. 실제 시험에. 그래서 개념을 확실히 정리하시라 이겁니다. 니은. 자, y2는 뭐야? 요 점에 이제 y 값이거든요. 요 녀석이 뭐 1보다 작냐 크냐 그런 얘기를 묻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할까요? 궁금한 점이 어디예요? 당연히 요 점 아닙니까? 요 점의 값은 얼마죠? 0 넣어보면 1입니다. 그죠?
쓸 것도 없죠? 그림에서 혹은 hx를 2-2의 마이너스 x라고 할 때 h0의 값은 1이므로 됐죠?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y2는 1보다 작다. 너무 자세히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 걱정일 뿐이에요. 특히 계산 과정 같은 거 생략하셔도 돼요. 됐지? 디귿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시작이에요. 자, 어렵습니다. 디귿의 진수는 이거예요. 7의 x1 빼기 x2, 6의 y2 빼기 y1. 이게 무슨 말 같아요? x2, x1, y2, y1 이런 말이 나오면 떠올리는 정의는 당연히 기울기죠. 요걸 우리가 살짝 정리해 볼게요. 조심하실 건 얘하고 기술하는 순서가 다르네요. 요거 좌우를 바꿔서 마이너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대소관계도 분명하니까요. 그죠? 대소관계도 분명하니까 요거 바꾸고 요 밑으로 내릴게요. 얘도 밑으로 내리고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7 x2 빼기 x1 y2 빼기 y1 됩니다. 부동호가 왜 바뀐 거죠? 부동호가 왜 바뀐 거죠? 요걸로 양변을 나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생긴 거예요. 됐냐? 헷갈려? 이렇게 써줄게. 마이너스 x2 빼기 x1 됐냐? 됐지 그럼? 부동호에 바뀐 거 동의하세요? 자, 이거 뭐냐 이거? 이런 문제를 풀려면 도대체 6분의 7이 왜 나왔는지 봐야 돼요. 뜬금없잖아요. 6분의 7이. 이 문제는 이런 문제는 저 그림에서 정말 어렵게 내면 6분의 7보다 크다 작다의 어떤 숫자가 발견이 되거나 그나마 쉬우면 6분의 7이 저기서 어쨌든 찾아져야 됩니다. 숫자가. 뜬금없잖아요. 빨리 찾아. 6분의 7이 여기 어디 있어? 못 찾으면 못 풀어요. 6분의 7 찾으세요 빨리. 찾은 사람 얘기해라. 마이너스 6분의 7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전통적인 우범 지역 있잖아요. 어디? 네, 꺾이는 점. 아시죠? 저기 전통적인 우범 지역 아니에요? 저기 좌표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쉽지? 그렇잖아요. 네,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어디 궁금해 이제? 못 찾으면 못 푼다니까. 빨리 찾으라니까. x1하고 x2는 뭐 알 수가 없는 값이고, 그지? 여기가 얼마니? 여기다 마이너 넣어봐.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3 해서 이게 6분의 얼마 이건? 9 빼기 2 하니까 6분의 7 맞아요? 여기 숨어 있습니다. 찾아야 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뭐지? 6분의 7이 뭔 도대체? 찾아야 됩니다. 못 찾으면 못 풀어요. 여기가 6분의 7. 여기가 6분의 7. 그리고 이런 지워버릴게 헷갈리니까. 그러면 찾았어?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그럼. 자, 요거는 선생님이 그냥 어드바이스니까 답안지는 안 쓰더라도 여러분들 필기노트에만 쓰시면 됩니다. 일단 6분의 7이라는 자 숫자를 찾아야 합니다. 숫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림에서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못 풉니다. 다음 아까 뭐라 그랬죠? 그래프가 꺾이는 곳, 그 우범 지역입니다. 그리고 출제자도 이 정도는 이 새끼들 찾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꺾이는 데니까 어차피 위험한 데라서. 세 번째 어드바이스는 뭐냐면 얘가 x1하고 x2를 갖고 나왔잖아요. 그지? 네, 그 사이에 대해서 내는 거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제시한 점들의 가운데 부분
요게 합리적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출제자는 별로 가책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냐? 그래서 요 점을 지금부터 R이라고 부를게요. 여러분들은 그 그림에다가 표시하시면 돼요. 이거 R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됐냐? 네. 그래서 마이너스 1,6분의 7을 우리가 R이라 부르자. R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기호로는 이걸 R이라고 한다면 이제 해봐. 무슨 말 해야 돼? 많이 나온 상황이지 이제? 이제 무슨 말 할 수 있지?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가 찾은 건 6분의 7인데 얘가 나온 건 마이너스 6분의 7이잖아. 그치?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얘를 도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6분의 7이지. 됐냐? 인정? 걔하고 뭐하고 비교해? 봐봐봐 여기 뭐하고 비교하고 있어 지금. 따라서 5R하고 이거하고 이제 비교할 생각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 많이 나온 얘기 아닙니까? 5R, OQ, OP 거기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확신할 수 있는 부등식을 뽑을 수 있잖아요. 네, 거기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애기들이 눈으로 보고 뽑을 수 있는 부등식을 주고 싶은 거지. 동의가 됩니까? 그걸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문제 아직 풀 수준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식의 유도는 사실 매우 흔한 겁니다.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갈게. 일단 5R의 기울기가 뭐다? 마이너스 6분의 7이다. 찾았어. 마이너스 6분의 7. 이제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한두 마디만 하면 끝나요. 복잡하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저 그림 살려놓고 그림에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림에서 OP의 기울기, OQ 기울기, OR 기울기, OQ 기울기 라는 건 뭐 동의할 수 있잖아요. OP 기울기 뭡니까? x1 빼기 0, y1 빼기 0. OR 기울기는 뭐죠? 방금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7. 여긴 뭐죠? x2 빼기 0, y2 빼기 0. 됐냐?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별개의 부등식입니다. 1번에서 뽑기를 그리고 2번에서 뽑기를 잘 뽑으시면 됩니다. 뭐가 나오게? 이 녀석하고 최대한 가까워지게. 그치? 이 녀석하고 최대한 가까워지게 뽑자. 뭐 그래 봤자야. 1번에서 뽑아봐. 뭘 뽑아? 6을 이쪽으로 보낼게요. 다만 y1은 앞에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가지고 갈까? 이쪽 마이너스까지 가지고 갈까? 놔둘까? 마이너스 6분의 7 맞냐? 마이너스 6분의 7 맞죠? 가져가봐. 일로 옮겨봐 그냥. 6 양변에 6을 곱할게요. 6y1 그리고 x1은 음수냐? x1 음수야 양수야? 음수니까 곱합니다. 그러면서 부동방이 바뀔 거죠? 그죠? 한번 바뀌는 건데 얘까지 주자. 그럼 안 바뀌는 거지? 됐어? 다시 양변에 6도 곱하고 x1도 곱했어. 아니 마이너스 6도 곱하고 x1도 곱했어. 그럼 부동방이 안 바뀌는 거 맞지? 그죠? 음수 두 번 곱했다고. 한편 두 번째에서는요. 여기서는 어떻게? x2를 여기다 올리고 싶은데 x2는 음수거든요. 그래서 x2 자체도 지금 음수예요. 그래서 이거 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냥 이것만 이거 마이너스 6 곱할까요? 그럼 되냐? y2 그렇지 이렇게 곱할게요. 마이너스 6도 곱하고 x2도 곱하고 그럼 안 바뀌는 거지. 그러면 7x2 이렇게 쓰고 6y2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양쪽을 바꿔서 쓸게요. 괜찮냐? 7x2가 나도 헷갈려. x2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렇지. 여기 놔두자 얘는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될 것 같은데. 그 놔두고 x2만 곱하자.
음수로서는 6 곱하고 그럼 6y2가 되는데 부도 방향 한 번 바뀌는 거니까 이쪽이 크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마이너스는 얘가 가져가면 되고요. 그건 여러분들 하면 돼요. 그냥 둘이 더해. 될 수 있으면 한 줄이라도 적게 써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6에 그럼 y2 빼기 y1 되고요. 7에 x1 빼기 x2가 됩니다. 네, 그래서 참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됐어? 됐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보여드린 요 풀이는 저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 수특에 나와 있는 풀이에요. 그럼 다른 풀을 좀 드릴게요. 그림이 좀 작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리는 걸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그림 아닙니다.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P야, 여기가 R이, 여기가 Q야, 그리고 여기가 R이야. 요거 여러분들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 풀인데 조금 크게 한번 그려보시고 여기가 1이고 여기다 S라고 쓸게요. 수특보다 선생님이 제시해드린 이 아이디어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져가 보세요 한번. 자, 간다. 필요 없어. 여기 증명 끝났잖아, 그지?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PQ 기울기 요거 봐봐요. 눈으로 봐봐. 혹시 요거 연결돼요? 얘하고 누가 더 기울기가 큰지 작은지 구분됩니까? 구분돼요? PQ하고 RQ하고 당연히 RQ가 기울기가 더 작죠.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RS 얘하고 얘도 연결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근거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거 지금부터 쓰는 얘기의 근거는 y는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요 그래프 있잖아. 내려오는 거 이거. 얘는 자 위로 볼록 그리고 지금 감소함수입니다. 요거면 얘기 충분합니다. 시작할게요. 자, PQ의 기울기 따라와 보세요.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있습니다. 누구죠? RQ의 기울기입니다. 따라와 봐요. 동의하시죠? RQ보다 더 작은 게 RS야. 동의하세요 이거? 동의됩니까? 규원이 돼요? 네. 괜찮겠어? 원형이 됩니까? RQ보다 RS가 더 작다. 왜냐면 이거 위로 볼록이고 지금 감소 중이거든요. 원서도 되죠? RS 기울기가 더 작아요. 근데 RS보다 여기 RO가 더 작습니다. 그것도 당연하죠? 얘가 얼마야? 말해봐. 야, 얘가 마이너스 6분의 7이에요. PQ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우리 아는데 X2, X1, Y2, Y1. 네, 이렇게 하면 증명이 끝나요. PQ보다 QR이 더 작다. 동의. QR보다는 RS가 더 작다. 동의. RS보다는 RO가 더 작다. 동의. 네, 증명 끝. 선생님 보기엔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동의돼요? 단, 이거 전제 조건 써주셔야 돼요. 얘가 위볼이고 감소 중이다. 그러면 완벽합니다. 2번. 자, 2번은 5분 컷 짧아요. A가 1보다 클 때 함수 fx를 절대값 a2x 마이너스 8ax 더하기 7이라 하자.
이때 x가 1과 2 사이라면 fx가 항상 5 이상이 되도록 자연수 a의 크기를 정해보자. 이게 질문이네요. a 값이 계속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a를 다 찾아라. 이런 식의 질문이죠. 됐습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시작해볼게요. 접근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풀이 자체는 길지 않아요. 시도해봐. 우리 연습장 그래서 넓은 거예요. 필기는 그 문제 아래쪽에만 하면 충분해요. 어떻게 해야 돼? 접근 되겠어요? fx는 절대값 a의 2x 빼기 8의 x 더하기 7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x는 1과 2 사이. 이랬을 때 fx가 전부 다 5 이상이 되길 바란다. 됐죠? 자, 치환할 거죠? 치환할 거예요. 시작합니다. ax를 t로 치환하자. t에 보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a는 일단 1보다 큰 걸로 잡았고요. 이렇게 치환을 하겠다. a는 현재 1보다 큰 상태고요. 자, 그러면 t의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합시다. x의 범위 자체가 지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서 y는 이라고 쓰겠습니다. 절대값. 자, t 인수분해 되는 건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할 수 있다. 됐냐?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거 있어요. 여기다 함수 이름 뭐라고 붙일 거니? 그랬더니 ax를 t로 바꿨으니까 이제는 이거 t의 함수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괜찮아? 원래 이렇게 썼었는데 이거 이제 t의 함수니까 이렇게 쓰겠다고. 완전 틀린 겁니다. 완전 틀린 거예요. 말해봐. fx는 무슨 함수? 지수 함수. 근데 여기서 f는 다항 함수잖아. 그럼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반드시 새로 넣으셔야 돼요. 치환했으면. 이제는 t의 함수입니다.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죠?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이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맞죠? 2차 함수인데 꺾고 올라가야 되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7입니다. 항상 긴장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는 t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지만 우리가 모든 진수는 다 x로 해야 되거든요. t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쓰는 건 다 빵점입니다. 누가 치환하라 그랬어? 문제 낸 사람이 치환하라 그랬어? 안 그랬어? 치환은 내가 한 거니까 모든 결과는 다 x로 말해야지. 답안지에다 t가 어쩌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최종 답안에다가. 가자. 5는 어디 있어? 5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구해봐야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녀석의 이름과 그죠? 요 녀석의 이름은 이게 t제곱 빼기 8t 더하기 7이 되겠지만 요 뒤집어진 녀석, 요 녀석의 이름은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8t 빼기 7이 됩니다. 아예 달라요. 그럼 얘가 5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 이거든 그냥 풀어야 되겠네요. 풀어봅시다. 자, 이건 그냥 우리만 쓰는 계산기에서 써야 되겠죠? 그래도 진술할까요? 그냥 써보자. 일단 x가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안 했던 치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합니다. 이제 x가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x가 1과 2 사이일 때 t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당연히 a에서 a 제곱까지죠. 이렇게 써도 돼요? a가 1보다 크니까 되는 겁니다. a가 1보다 크니까 a 제곱이 a보다 크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아니면 반대가 됐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범위 찾으려고 애쓰는 중이에요.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7이 이제 5가 되는 순간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8t 마이너스 7이 5가 되는 순간 왜냐면 여기 5가 이렇게 지나갈 건데 그죠? 얘네들도 지금 다 찾아야 되는데 빨간 대하고 파란 대하고 다르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쪽에서 나오는 t는 어떻게 생긴 거죠? 근해 공식에다 넣으면 이런 건 옆에다 빼서 마이너스 8t 더하기 2입니다. 그럼 t는 4t 뿔마 아니 4 뿔마 14야. 그죠? 이런데도 쫄면 안 되고 근데 우리는
t는 a보다 큰 건데 a가 1보다 크죠? 맞아?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초록색. 여기하고 여기가 나온 건데 여기는 안 쓸 거라고. 우리 범위가 아니야. 여기다가 4 플러스 루트 14만 쓰면 된다고. 됐냐? 여기다 뭐라고 써? t는 4 플러스 루트 14. 됐지롱? 두 번째, 이거는 풀면 어떻게 돼요? 마t제곱 더하기 8t 마이너스 12는 0.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0이니까 예쁘게 풀려요. t가 2하고 6입니다. 여기가 2, 여기가 6입니다. 됐지? 이런 그림은 반드시 답지에 넣으셔야 되죠. 그래야 채점 하시는 분이 이해가 쉽잖아요. 됐니? 자, 원하는 게 뭐죠? 정신 차리고 이제 우리 원하는 게 뭐죠? 우리 원하는 게 뭐예요? 이쪽은 어차피 그래프가 없어. 이해 가세요? 이 어차피 그래프가 없다고. 이 t가 a 이상부터 있는데 이 n이 1보다 크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 어디예요? 우리 원하는 부분 어디게? 여기 와 여기 맞죠? 우리가 원하는 건 거기입니다. 그치? 우리가 원하는 건 거기에.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그럼?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우리가 범위가 여기가 요거잖아. 요게 주인공이거든요. a에서 a제곱 사이가 요 사이에만 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다시 fx가 항상 5가 넘도록 해달라 그랬다니까. 얘가 이 그래프가 a에서 a제곱 사이에 잘려져도 요 윗부분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지. 결국 a라고 하는 게 a제곱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에 들어오는 것만 가능한 거예요. 혹은 이쪽으로 다 넘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a. 이해 가세요?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된다고? a는 2보다는 커야 돼요. 맞죠? 그리고 a 제곱은 6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야 5보다 큰 부분만 존재하게 되죠. 이거 되냐? 두 번째는요. a 왼쪽이죠. a가 4 더하기 루트 14보다 이제 크면 됩니다. 그러면 뭐 오케이죠. 여기서 나오는 범위는 뭐죠? a는 2보다 커서 루트 6보다 작아라. 이 루트 14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 써보면 여기 3. 얼마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8부터입니다. 자연수를 아마 취하라고 쓸 테니까요. 결국 a는 2부터 시작해서 이거 2. 얼마죠? 그러니까 2하고 끝났어 이거. 그 다음에 이제 8부터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다섯 번째 원하고 있습니다. 답은 22. 이렇게 생긴 문제예요. 됐냐? (3번하고) 맨 마지막 문제가 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레벨 1도 생략할게요. 그래도 되죠? 그래야 되겠다.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도 원래 뒷시간은 첨삭에 쓸라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낸 과제로 봐서 뭐 첨삭할 게 거의 없겠는데 다 뺏겨내가지고 그지? 3번 갑시다. 자, 두 문제만 하고 끝나면 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중요한 문제는 이제 2개가 남았네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봅시다. 자, 3번입니다. 3번 문제가 제일 길어요. 7분 컷입니다. 풀이가 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수어는 이게 짜증나는 거야. 그치? 개수세라고 그러는 것이. 어쩔 수 없어요. 이 단원 특성입니다. 3번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곡선 y는 로그 3의 x 빼기 n 그리고 로그 9의 x가 있다. 둘은 곡선 모양이 약간 다른 겁니다. 얘들이 만나는 점이 있을 건데요. 당연히 있겠죠. x좌표 만나는 점의 x좌표 m 요게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n 더하기 1과 m 사이가 t라는 실수가 자연수가 거기에 자연수 t가 4개가 낄 수 있대요. 이 표현은 뭐죠 이건? 두 번째 줄의 앞부분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m이 자연수라는 건 정확하게 정의됐죠? 두 개의 로그의 교점이다. 두 개의 로그 함수의 교점이 m 자연수야. 근데 n 더하기 1은 그거보다 약 4칸에서 5칸 정도 떨어진대요. 딱 그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n이 m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숫자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파트 1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상황을 정리하셔야 돼요. 뒷부분 읽어볼게요. x가 m에서 50 사이에서 이제 두 곡선하고 x 이퀄 50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둘레와 내부에서 격자점은 몇 개냐? 그러면 두 번째 줄에 4일대하고 콤마 있죠? 거길 끊어서 앞부분까지로 이제 단서입니다. 앞부분까지가. 뒷부분은 질문이에요. 이해가세요? 문제 푸는데 뒷부분을 읽으면 안 돼. 앞쪽에서 얘기가 다 끝나고 m하고 n이 정해졌으면 이제 파트 2를 하러 뒤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구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뭐야? 뭐긴 뭐야? m도 찾고 n도 찾아야지. 자연수 개수가 4개다. 그것만 갖고 찾는 거예요. 또 두 로그의 교점은 자연수다. 그것만 갖고 찾는 겁니다. 되겠니? 찾아보자. 출발합니다. 자, 3번 위에 공간이 넓죠? 일단 반으로 나누세요. 그래서 왼쪽 다 쓰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세요. 3번. 자, 일단 만난다고 하니까 로그 3의 x-n의 제곱은 로그 9의 n x이네요. x. 이게 둘이 만난다고 하는 데서 만나는 위치가 이제 m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진수 조건 때문에 x는 m보다 큽니다. 풀겠습니다. 얘가 3이고 9니까 여기 뭐야? 여기다가 제곱 붙이고 제곱 붙여서 똑같이 놓고 풀면 되죠? 그래서 x 빼기 n의 제곱은 x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자연수근 m이 있다니까요. 그죠? 자연수근 m이 여기 존재해요.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됩니다. 그죠? 근해 공식을 안 써도 됩니다. 지금 원전 제곱식 있으니까. 그럼 뭐 하자는 거야? m 빼기 n이라는 게 이제 뿔마 루트 m이라는 게 됩니다. 근해 공식 안 쓰면 좋죠. 그래서 경우는 두 가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네요. n은 m 더하기 루트 m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n은 m 마이너스 루트 m일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잘 접수하세요. 수특에 있는 모범 답안은 훨씬 더 복잡해요. 선생님이 지금 만들어 드리는 게 그나마 나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문제가. 그런데 n 더하기 1 t 여기 m 여기서 자연수 t가 4개라 했거든요. 여기서 에서 자연수 t가 4개 자연수 t가 4개 이므로 4개라 했기 때문에 잘 들여다봐라. 헤이, 얘를 앞에 보세요. 얘네들을 지금 여기다가 넣는 신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가죠? 이거 여기다 넣으면 말 돼 안 돼? m 더하기 루트 m 더하기 1의 t의 m 이 식 자체가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죠? 이건 모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모순이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채점하시는 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합니다. n 이퀄 m 더하기 루트 m은 모순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모순. 버린다. 됐지? 그래서 우리가 취할 액션은 m 마이너스 루트 m 더하기 1 t의 m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롱? 자, 됐어요? 넣어보자. 이제 뭘 넣어봐? m에다 뭘 넣어볼래요? m에다 뭘 넣어볼래요? 혹시 25 이상 좋은데 m에다가 넣는 게 25, 26, 27 뭐 이렇게 될 거야?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될 거예요? 요 장면에서 혹시 봤어요? 요 장면하고 요 장면?
아까 n이 자연수란 말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여기서 자 n이 자연수이므로 m은 제곱수입니다. 요걸 이해해야 좀 빠르죠. 하나 둘 셋 넷 넣는 게 아니고요.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행착오는 우리가 뛰어넘습니다. 2제곱, 3제곱, 4제곱 해봐야 성립 안 합니다. 성립 안 해요. 성립 안. 우리 좀 t가 4개 나오는 거 우리가 찾는 거예요. 됐죠? 성립 안 한다. 간단하게 씁니다. 25 한번 넣어볼게요. m에다 25를 우리가 넣어주시면 요 간격이 m이 커짐에 따라서 점점 늘어난다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잘 봐요. 25 넣는다. 그럼 25 빼기 5 더하기 1 맞아? 얼마야 그럼? 25 빼기 5 더하기 1 들었잖아 귀로. 여기는 25 말해봐. t는 몇 개? 22 23 24 3개예요. 자연수 t 3개. 자연수 t는 3개. 아직 충분하지 않은 거죠. 36으로 가보면 자 봐라 같이 계산해. 36 빼기 6 더하기 1 31이네요. 자 그럼 자연수 t는 몇 개? 2, 3, 4, 5 4개입니다. 이게 우리가 찾는 케이스죠. 하지만 다음 케이스도 봐야죠. 여전히 4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m에다가 49를 넣고 정리하면 같이 계산 49 빼기 7 더하기 1 43인가요? 이게 49까지. 자연수팀이 몇 개? 4, 5, 6, 7, 8 5개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탈락, 얘도 탈락이고 얘만 답이네요. 그래서 m이 결정이 돼버립니다. m은 36. 그 순간 n은 얼마? m-루트 m이므로 30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격자점 세로 들어갑니다. 이제 조건이 확정된 거고 격자점 세면 돼요. 되신 대로 빨리 세겠습니다. 그래프 모양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밑이 9인 그래프와 밑이 3인 그래프는 모양 차이를 혹시 아세요? 아까 했던 질문입니다. 선생님이 로그 2가 이렇게 간다면 로그 3의 x는 어떻게? 더 바닥에 붙어서 가요. 아셔야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 3의 제곱이 밖으로 나오면 2분의 1이 돼버리잖아. 맞죠? 개수로서. 그러니까 밑으로 더 쭈그러드는 거죠. 됐냐? 그렇게 정서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우리 개수 세는 게 중요한 거거든.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습니다. 같이 볼게요. 이 녀석을 우리가 로그 9의 x라고 보고요. 얘를 우리가 로그 3의 얼마? x 빼기 30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가 위치가 얼마죠? 다 같이 말해보세요. 여기가 이거 얼마야? 교점 1이 뭐였어? 36입니다. 여기가 인간들아 교점이 30 교점이 m이었잖아. 지금 어디 와 있는지도 몰라. 정신 차려. 자,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다고 알았어. 그 밑으로 내려와서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의 가운데부터 읽겠습니다. m이 36 아니 x가 36부터 50 사이일 때 두 곡선 및 x 이퀄 50 여기가 50인가 봐. 그지? 그림 좀 이해가 되네요. 이제 50까지 가서 요 두 그래프 사이에 들어있는 격자점이 몇 개냐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봅시다. 오케이? 간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50이라고 넣었잖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구체적인 값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계산해.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 얼마야? 36 넣으면 여기다 36 넣어봐. 로그 9의 36 얼마야? 대충 말해야지. 2점 얼마야? 뭐 1점 얼마야? 2점 얼마야? 3점 얼마야? 1점 얼마지? 9잖아. 로그 9의 36
로그 9에 81이 돼야 2죠. 아직 1점 얼마예요?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로그 9에 50. 여기는 여전히 1점 얼마입니다. 그죠? 됐냐? 여전히 1점 얼마야. 따라서 헤이 가로줄로 보면 정수가 여기 있어 없어? 여기 될 때까지 없어요. 여기서 요 사이에 가로줄로 보면 없다고. 여기는 얼마야? 여기다 50 넣어보라고. 로그 3에 20 뭐야 그럼? 얼마쯤 되는 거야? 로그 3에 20 2점 얼마죠? 졸지 말고 이 새끼야. 로그 3에 27이 돼야 3이잖아. 됐지? 자 개수 세러 갑니다. 그럼 2가 여기 어디 있는 거지 맞지? 뭐가 궁금해? 이 안에 정수 몇 개 있어 말해봐. 이 안에 정수 몇 개 있냐고 이 사이에.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거 이렇게 지금 한 줄로 서 있는 애들만 찾으면 되는 거야. 한 줄밖에 없어요. 1점 얼마에서 2점 얼마 사이에 가로줄로 한 줄밖에 없다고. 희망적이지? 이제 뭐가 궁금해? 주영이 말해봐. 뭐가 궁금해? 전 궁금한 게 없어요. 씨 그딴 얼굴 순진한 얼굴로 보지 말고 뭐가 궁금해? 어디까지 가? 여기 딱 이가 걸린 애가 있는지 봐야죠. 맞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죠. 어머 찾아봐 그럼. 어떻게 찾아? 뭘 어떻게 찾아? 로그 3에 x 빼기 32 뭐가 나와야 돼? 여기가 2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 x가? 39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 찾는 거예요. 39. 그럼 39부터 시작해서 점이 한 줄로 쭉쭉쭉 늘어져 있는 거지. 그 한 줄이 답니다. 됐나요? 특별히 뭐 이거 말로 쓸 게 없어요. 따라서 격자점 개수는 몇 개입니까? 50에 또 39 사이인데 50도 포함하고 39도 포함해야 되니까 하나 더 해야 되겠죠? 답은 12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할만합니까? 마지막 문제하고 마무리합니다. 원래 계획은 2시간 수업하고 1시간 첨삭해야 되는데 뭐 수업하느라고 바쁘네요. 다음에 레벨 1까지 좀 줄이고 윤희 그래도 되겠지? 좀 덥죠? 이번 좀 시원찮아. 가자. 자 여기 35페이지 여기 5번입니다. 5번이 아니고 뭐 변호는 없네요. 대표 기출 문제. 얘도 사실 5분 컷으로 봅시다. 근데 이게요 역시 수능 문제는 좀 달라도 다르죠. 풀어봤습니까 이 문제? 안 풀어봤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못 푼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읽어볼게요. 곡선 y는 5분의 1의 x 빼기 3과 y는 x가 만날 때 거기를 우리가 k라고 부른다. 그리고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분명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한다 했거든요. 근데 x가 k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만 fx가 5분의 1의 x 빼기 3이다. 그리고 ffx는 3x다. 됐나요? 근데 이게 되게 불분명합니다. 이거 뒤에 문장은 x가 k보다 크다에 걸리는 건지 안 걸리는 건지 애매해요. 그지? 그지? 선생님 보기엔 애매합니다. 질문. f의 k세제곱 더하기 5의 3k승 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여러분들이 당연하게도 진행했을 때까지 한번 가볼게요. 풀이 자체는 길지 않습니다. 근데 못 풀어요. 규원 이거 풀어봤습니까? 자, 당연한 것까지 한번 써볼게요. 먼저 5분의 1의 x 빼기 3과 y는 x가 만났다 했잖아요. 맞죠?
5분의 1의 k 빼기 3 이게 k다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두 그래프가 만났다니까. 동의하십니까? 만나는 대림이 k니까 k는 이쪽도 저쪽도 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근데 혹시 여기서 여기가 보이세요? 5의 3k 분의 1 이게 보여요? 얘하고 관계가 보이냐고. 안 보여요? 이거 뜯어 고쳐서 일로 가봐. 논술 답안지 아니라 뭐 연습장이라고 치고 편하게 써서 가봐. 이거 가보라고 가지나. 도달해봐 저기까지. 너무 지쳤어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같이 가자. 5에 3-k가 k다 이렇게 쓴 거고요. 교환이 갔나 보네 그죠? 양변에 세제곱을 하겠습니다. 왜? 그럼 여기 3k가 되고 여기 k 세제곱 되니까. 그럼 5에 3승이 아니라 5에 9승 빼기 3k 양변 3제곱 하는 거예요. 불만 없죠? 그 다음에 요건 사실 분모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의 9는 이쪽에 갖다 붙여도 됩니다. k 3승에 5의 3k 어때? 나왔지? 나왔잖아. 얘가 얘잖아.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준 k 세제곱의 5의 3k 분의 1이라는 건 사실은 f의 5의 9승분의 1을 구하라는 거나 똑같은 질문이다. 굉장한 진전입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한 진전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에서 굉장히 이상한 단서를 걸어놨어요. x가 k보다 클 때 fx는 자 5분의 1의 x 빼기 3이다. k가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대충이라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건 지수함수고 살짝 내려가는 지수함수고 살짝 이쪽으로 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이거 y는 x입니다. 여기가 k거든요. 이 녀석은 이름이 3분의 1의 x 빼기 3, 5분의 1의 x 빼기 3이고요. 그럼 k가 대충 어느 정도 수냐? 2를 살짝 넣어보시면 이런 얘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됩니다. 2를 한번 넣어봤다. 여기다가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5분의 1에 2 빼기 3 하면 이게 5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넣으면 당연히 2겠죠. 누가 커? 얘가 크니까 왼쪽에 있는 거 맞죠? 그죠? 한편 5분의 1에 3 빼기 3을 하면 이건 1이거든요. 얘는 얼마예요? 얘는 당연히 3이겠죠. 3이 1보다 크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므로 K가 2와 3 사이에 있다는 거 빨리 동의하세요. 괜찮지? 위아래가 바뀌었거든. 위아래가 바뀌었거든. 됐죠? 별거 아니에요. 중간값 정리라고 그냥 위아래가 바뀌었으니까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거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좌절한 게 여기에요. K는 2하고 3 사이에 있는 그 수보다 큰 애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쓰는 거거든. 이거 계산 돼 안 돼 지금? 네, 여기서 다 막혔습니다. A가 X가 K보다 클 때만 쓰라고 그랬거든. 이 퍼즐을 풀고 나서 이걸로 쓰고 답이 끝납니다. 한 줄로. 자, 여러분들이 했을 만한 당연한 계산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이거 이렇게 바꾸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K가 2. 얼마 정도 되는 수인데 X는 그거보다 큰 수를 넣었을 때 이렇게 계산하라고 허락하겠다. 질문은 이거다. 아, 질문은 이거죠. X가 저기 범위를 만족할 때 요거다. 그리고 요거는 쓸 수 있으면 써라.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질문은 이거다. 의 값은 다 틀렸어 다. 1, 2, 3분이라도 줄 테니까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이거 풀어야 됩니다. 이거. 이게 퍼즐이에요. 이게 퍼즐입니다.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뭐라는 거야, 씨발.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은 답을 내봐요. 답이 그래서 뭘 것 같아요? 나온 사람 얘기해봐. 3점. 네, 맞아요. 그게 답이에요. 써줄까요? (5분의 1의) 구승 있죠? 얘는 사실 (5분의 1의) 구승이고, 그죠? 요거랑 요거랑 잘 맞춰보세요. 잘 맞춰봐. 어? 은서야,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돼? 뭐라고 말할 거야? 말해줘. 요거 잘 맞춰봐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뭐라고요? 맞아요. 이걸 해야 풉니다. 됐냐? 별것도 아니죠? 예, 근데 다 못 풀어요. 다 못 풀어. 이걸 보고 이걸 보고 12잖아. F12 이렇게 와야 돼. 이게 되면 원래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몰라, 웃기지? 원래 질문이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말 되죠? 네. 그래서 36이에요. 여기를 못 넘어가요. 풀이는 뭐 길 게 없습니다. 됐습니까? 실제 수능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에 의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수업 목표하고는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수능은 수능이에요. 그죠? 됐냐? 요거 잘 피해간 거 보이세요? 피해갔어. 실제로 잘 피해갔어. 왜냐면 12가 대상이거든. 요거보다 당연히 크죠. 이거 갖고 헤매면 안 돼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선생님이 수업 내용은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문제는 거의 다 빼도록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거는 사실 별로 채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나눠드린 모범답안 그대로 쓰시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그치? 앞에 결론만 얘기할게요. 과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지금 그 변형 문제 안 한 것도 선생님 지적사항이고, 두 번째 선생님 모범답 손풀이하고 똑같이 낸 것도 문제예요. 문제점 아시겠어요? 내가 코렉션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좀. 세 번째, 그리고 자꾸 쓰세요. 써야지 뭐 자기가 뭐 될 거 아니야. 이거 내용물 확인하세요. 오늘 필기한 내용 손풀이 다 받았어? 못 받? 선생님이 오늘 필기해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논술 답지 그냥 쓰셔도 될 정도로 선생님이 정리를 한 거고, 물론 답지 스페이스를 얼마나 주냐는 뭐 학교마다 다르죠. anyway 줄일 수 있는 거 줄이고 말 짧게 할 수 있는 거 짧게 최대한 한 거예요. 쓸데없는 계산은 다 뺐고.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말투를 계속 수정해 나가시라고요. 글투를. 알아듣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오늘 배운 거를 요 답지 선생님이 써드린 거 확인하면서 정서 해보세요. 정서는 어디다 하면 되니? 여기다 하면 좋지 않을까? 여기다, 그치? 요거 여러분들 빈책 있잖아요. 여기다 정서하시면 좋고, 두 번째는 정서가 잘 돼서 자기 머리에 잘 들어왔으면 제출용이라고 하는 과제에다가 실제로 써보세요. 잘 써지나? 선생님이 그걸 채점해드리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를 해보시라고요. 이해 가셨죠? 이해 가셨죠? 선생님 말씀드리는 루틴대로 해봐요. 그래야 늘지. 개발 세발 똑같이 베껴가지고 안 하고. 그만 얘기할 테니까 이거는 숙제 성의 있게 하십시오. 알겠죠? 네. 알겠죠? 안 그러면 도와드릴 게 없어요.
5분 남았는데 마무리합시다. 그냥 고생들 하셨고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 있거나 뭐 물어볼 거 있으면 가지고 오시고요. 그 채팅방에 선생님 전달사항 그때그때 드릴 테니까 보시고 나면 꼭 체크 표시하시든가 알겠다고 하시든가 답 남겨주시고. 가세요. 연애 숙제 열심히 해라. 뭐, 안 돼요, 잘? 밥집 갔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얘기해. 너 학원에 이거 말고 안 듣냐? 뭐가 있어서? 아, 예수 있을 때 빨리 와서 돼. 그렇죠? 그래. 그 선생님 풀어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냥 직접 해봐요. 그 막히는 문제 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답지를 보고 적극적으로 확 들어야 돼. 그러니까 못 푸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뭐 3시간, 4시간 투자할 수 없는 거니까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답지를 꼼꼼하게 봐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이해를 해버리세요. 이거 무슨 마인드 큰 거고 무슨 아이디어 큰 건지. 오케이? 그래서 완벽하게 하고 이 사람은 답지를 텍스트를 완전히 흡수해서 이걸로 많이 네.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질문하면 돼요. 뭘로 가는 거 뭔지 모르겠다. 그런 거 선생님이 알려주면 되는 거고 선생님이 이건 도움이 안 돼요. 이해 갔죠? 풀어주기 싫어서 그런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진행시켜야 돼. 이해 갔어요? 해보시고 안 되는 거 카톡으로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알았지? 사진 찍어서 흉 보내면 돼. 어려운 것도 없어.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하세요.